자바에서는 하나의 문자열을 스트링이라는 클래스 객체로 표현한다라고 했습니다. 더불어서 스트링 버퍼라는 클래스로 문자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스트링 클래스와 스트링 버퍼 클래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하나의 문자열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되어지는 스트링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이 string이라는 클래스 역시 java.language 패키지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import 구문 없이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클래스 중에 하나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참조 변수를 선언을 하고 선언되어진 참조 변수에다가 문자열 리터럴을 대입해주는 행위만으로 우리는 내부적으로 hello라는 문자를 담고 있는 스트링 객체가 생성되어지고 그에 대한 참조값을 참조 변수 s가 받게 되어질 것이에요. 자, 그림으로 나타나면 이 아래쪽에처럼 문자열 객체를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형태가 되겠죠. 자, 더불어서 이런 문자열들은 손쉬운 사용을 위해서 연결 연산이 제공이 되어지는데, 앞서서 소개했듯이 자바 언어에서는 기본적으로 연산자 오버로딩이 제공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클래스라는 연산기호에 두 피연산자항 중 어느 하나가 문자열 객체라고 한다라고 하면 연결 연산자로 사용되어진다라는 특징이 생깁니다. 주의할 것은 첫 번째 문자열의 두 번째 문자열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문자열과 두 번째 문자열의 내용을 연결한 새로운 문자열이 만들어지고 그 새로운 문자열에 대한 참조값이 str3라는 변수에 저장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바에서 하나의 문자열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되어지는 이 string이라는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그 내용이 수정되어지지 못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일부 메서드의 처리 결과를 보면 문자열 객체 내부의 내용이 수정되어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이기도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항상 기존의 객체 폐기 후 새로운 객체가 생성되어지는 그런 동작들이 일어나서 사실 자주 변경되어질 필요가 있는 문자열을 나타내기에는 그리 적절하지는 않은 그런 클래스이긴 합니다. 자, 이런 스트링 클래스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은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그저 하나의 참조 변수에다 문자열 리터럴을 통해서 값을 할당하는 방법도 있고, 혹은 스트링이라는 것이 클래스이다 보니까 명시적으로 new 연산자를 이용해서 하나의 특정 문자열을 담고 있는 스트링 객체를 만들어라 라는 식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명시적 생성이라는 방법이 하나의 객체를 생성을 해주는 가장 일반화되어지고 보편적인 방법이 되어지겠죠. 자, 다만 우리가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면서 문자열들을 이용할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이렇게 명시적 생성 방법을 통해서 문자열 객체를 생성한다는 것은 여간 번거로운 것이 아닐 수 없다 보니까 좀 더 쉬운 사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암시적 생성 방법이라는 것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만 명시적 생성과 암시적 생성을 통해서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보면 좀 차이점들이 있어요. 명시적 생성이라는 방법은 new 연산자를 통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것이다 보니까 몇 번이고 간에 명시적 생성하게 되어지면 새로운 문자열이 동적 할당되어져서 힙 영역에 새로 생성되어지는 데 반해서 암시적 생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문자열 리터럴로 표현되어지는 객체가 상수 영역에 할당되어져 있고 그 상수 영역에 할당되어져 있는 문자열 리터럴에 대한 참조값만 다수의 참조 변수들이 공유해 나가는 그런 처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간단한 예를 하나 작성을 해봤는데, 암시적 생성 방법을 통해서 두 개의 문자열을, 그리고 명시적 생성 방법을 통해서 또다시 두 개의 문자열을 작성을 했어요. 현재 이 아래 비교 구문을 보면 현재 S1과 S2는 같은 문자열 리터럴에 대한 참조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비교 연산을 통해서 S1과 S2를 비교를 하면 두 문자열이 같다라고 판별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똑같은 hello라는 문자를 담고 있지만 S3번과 4번은 명시적 생성 방법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equal 연산자는 객체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참조 변수의 값을 비교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S3번과 S4번에 대한 참조값은 다르다라는 측면에서 두 객체가 다른 것처럼 처리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암시적 생성 방법과 명시적 생성 방법으로 만들어진 객체 역시 다른 객체로 처리가 되어지더라 라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문자열 객체에 대한 참조값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열 객체가 같은 문자들로 구성되어져 있는지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자, 다음과 같이 암시적 생성이 됐던 명시적 생성이 됐던 문자열들의 내용을 비교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equals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string이라는 클래스에 오브젝트로부터 파생받은 equals라는 메서드가 재정이 되어 있어서 어떤 임의의 두 문자열 객체들을 공정하게 비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행을 해보면 자, 이제는 암시적 생성된 객체이던 명시적 생성된 객체이던 심지어 암시적 생성된 객체와 명시적 생성된 객체이던 간에 그 문자열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같다라고 하면 같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꼭 주의해 줘야 할 것은 문자열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더 이상 이퀄 연산자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공정한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equals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야지만 그것이 암시적 생성된 문자열이든 명시적 생성된 문자열이든 상관없이 그 내용물들을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런 문자열을 비교하기 위해서 보면 기본적으로 equals라는 메서드는 두 문자열이 같은지 여부를 참 혹은 거짓의 값으로 반환을 해주는 메서드이고 compare to라는 메서드는 우리 C 언어에 보면 string compare라는 함수 있었잖아요. 그 함수와 비슷하게 두 문자열이 같으면 0을 반환하지만 사전식 배치 순서에 따라서 이 문자열이 대상 문자열보다 더 앞에 나오는지 뒤에 나오는지에 따라서 각각 음수 혹은 양수를 반환을 해주어서 두 문자열의 선호 관계들을 파악해 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스트링 클래스의 몇 가지 주요 메서드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문자열 내에 특정 번째의 문자값을 얻어온다라든가 문자열을 연결해주는 일을 수행을 하거나 혹은 어떤 부분 문자열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준다라든가 혹은 문자열을 구성하고 있는 문자열의 길이를 확인하거나 문자열 내의 특정 부분들을 다른 문자열로 대체해버리는 혹은 문자열들을 특정한 표식을 기준으로 분리해주거나 혹은 대문자 혹은 소문자로 변환해주거나 공백 문자들을 제거해주는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대체한다라든가 문자열의 부분들을 문자열에서 공백을 제거한다라든가 하는 행위들이 기존의 문자열 객체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문자열 객체의 내용을 변경되어진 새로운 문자열을 반환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새로운 객체가 생성되어지는 특징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의 기존 문자열을 만들어 놓고 그 기존 문자열들의 내용을 좀 수정해 가면서 다양한 변화되어진 문자열들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이 스트링 클래스를 이용해 볼 수는 있지만 효율성이 굉장히 좀 낮아지게 되어져요. 항상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자바.랭귀지 패키지에서 제공되고 있는 스트링 버퍼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 스트링 버퍼라는 클래스는 스트링 클래스처럼 하나의 문자를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표시되어지고 사용되어질 문자를 나타내기보다는 편집 가능한 형태의 문자열을 만들어내는데 종종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스트링 객체와 비슷하게 생성자의 인수를 통해서 하나의 문자열 인수를 전달받아 명시적으로 스트링 버퍼 객체를 생성을 하게 되어지면 hi라는 문자열을 담고 있는 스트링 버퍼 객체가 생성되는데 현재 이 스트링 버퍼라는 클래스의 생성자를 보면 초기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버퍼의 크기가 16이라는 크기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hi라는 스트링 객체를 생성을 하게 되면 h라는 문자, i라는 문자 두 개만 저장할 수 있는 객체가 생성되는데 반해 스트링 버퍼 객체를 생성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hi라는 두 개의 문자로 구성된 문자를 저장할지언정 16개의 문자들을 저장할 수 있는 초기 공간을 갖고 있는 객체가 생성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16개의 문자보다 더 긴 문자를 지정을 하면 그 문자들을 포함할 수 있는 문자열을 담기에 충분한 크기의 객체가 생성이 되어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16개의 크기 안에서 내가 새로운 문자들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수정한다 라고 했을 때 새로운 스트링 버퍼 객체가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트링 버퍼 객체가 관리하는 그 공간 안에서 문자열들을 수정하는 효과들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앞에서 다뤘던 스트링 객체를 이용해서 문자를 변경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처리되어질 수 있는 장점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스트링 버퍼라는 클래스의 주요 메서드들을 보면 기존의 스트링 버퍼 객체가 가지고 있는 문자열에다가 새로운 문자열들을 덧붙인다라든가 혹은 뭐 삭제하거나 삽입하거나 대체하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모든 일들은 기존의 객체의 내용물들을 직접 바꿔주는 처리들을 수행을 한다라는 점에서 스트링 객체와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다만 이렇게 조작되어진 스트링 버퍼 객체는 스트링 객체는 아니기 때문에 모든 편집이 끝나게 되어지면 마지막에 toString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스트링 객체로 변환해서 사용을 해주는 일을 수행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그림을 통해서 보면 현재 스트링 객체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에는 해당하는 문자열만 포함하는 그런 객체가 되고 있어요. 자, 그 객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문자열에다가 B라는 문자열을 연결해라 라고 하면 기존의 A라는 문자열 뒤에 이 B 문자열의 내용이 덧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A의 내용과 B의 내용을 연결한 새로운 문자열을 만들어내고 그 새로운 문자열을 다시 A에다가 집어넣어 줌으로써 기존의 A 문자열 얘는 폐기해버리고 그저 참조 변수가 새로운 문자열을 가리키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가정에서 보기를 이 문자열이 참조값 10번을 갖고 있었고 얘가 20번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 concat이라는 동작을 통해서 30번 영역의 새로운 문자열을 참조 변수 A가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뭐 역시 또 trim이라는 동작을 수행을 하면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공백 문자들을 제거한 새로운 문자열을 40번 영역에 만들어 놓고 걔를 또 가리키게 되어지는, 그래서 항상 어떤 작업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작업의 결과를 다시 자기 자신에게 넣어 주어야지만 자기가 수정되어지는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기존의 객체는 항상 폐기되고 새로운 객체가 할당되어지는 다소 좀 효율적이지 못한 동작들을 수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반면에 스트링 버퍼라는 클래스 객체는 이 그림에는 좀 명료하게 표현되어지진 않았는데, 내가 A라는 하나의 문자를 갖고 있는 객체를 생성한다 하더라도 여기 보면 초기의 문자열들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할당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앞에 나와 있는 스트링 객체와 다르게 어떤 메서드들을 호출을 할 때 그 결과들을 다시 자기 자신의 참조 변수에 할당하는 일을 수행을 하지 않잖아요. 내가 이미 필요한 할당 공간들을 확보받고 있기 때문에 그저 추가해라 라고 하면 그 빈 영역의 내용들이 추가되어진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초기에 스트링 버퍼 객체가 10번 영역에 할당됐다 라고 했을 때 append하고 insert하고 replace하고 delete하고 하는 그 모든 작업이 10번 영역 객체에 대해서 직접 처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할당받은 그 초기 공간이 모자르다라고 하면 스트링 버퍼 내부적으로 새로운 공간들을 동적 할당해서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는 스트링보다는 훨씬 더 좋은 특징들을 지니게 될 것이에요. 자, 간단한 예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현재 6번째 줄에서 우리는 S1이라는 참조 변수로 hello라는 문자열 리터럴을 가리키는 참조 변수를 선언을 했고, 7번째 줄에서 그 기존의 S1이라는 문자열에다가 연결 연산을 통해서 느낌표를 연결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 연산의 결과를 S2라는 참조 변수로 가리키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자,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보면 여전히 S1이라는 문자열은 hello라는 원래 문자열 그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연결 연산의 결과를 가지고 있는 S2라는 참조 변수가 가리킨 문자열이 연결된 결과를 가리키고 있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좀 더 확장을 해서 13번째 줄에 보면 현재 S1이라는 문자열에 대해서 replace라는 메서드를 호출을 해서 소문자 H를 대문자 H로 변환한 일을 수행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다시 S3라는 참조 변수로 받도록 수행을 해본 것이죠. 자,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면, 자, 현재 위에 있는 출력 결과에 이어서 나온 것인데,
현재 s1이라는 참조 변수의 값은 여전히 hello라는 원래 만들었던 그 문자열에서 전혀 변화되지 않았고, 그 replace라는 메서드를 수행한 결과 문자열을 현재 s3가 받았을 때, s3는 수정된 새로운 문자열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점에 주의를 해주기 바랍니다. 스트링 객체는 어떤 메서드 호출을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 자신이 바뀌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replace라는 메서드 호출을 통해서 s1이라는 문자열 자체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새로운 참조 변수가 아니라 기존의 참조 변수에다가 값을 받도록 처리를 해주면 될 것이에요.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보면, 자, 이제는 마지막 출력문인 s1의 값을 출력을 했을 때 대문자 hello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소문자 hello를 가지고 있었던 객체는 없어져 버린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스트링 버퍼 클래스에 대한 예를 살펴봅시다. 현재 여기 6번째 줄에서 보면 hello라는 문자열 리터럴을 갖는 스트링 버퍼 객체 s1을 생성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9번째 줄에서 append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s1에다가 느낌표 2개를 추가하도록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보면 이제 s1이라는 문자열은 워낙에 hello라는 문자열을 표현하고 있었으나 append 메서드를 통해서 새로운 객체가 아니라 s1 자체의 내용이 바뀌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s1이라는 스트링 버퍼 객체를 하나의 스트링 객체로 만들고자 한다라고 하면 println이라는 함수에서는 스트링 버퍼 객체도 그냥 출력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지만 때에 따라서 꼭 스트링 객체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s1이라는 스트링 버퍼 객체로 하여금 toString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현재 날을 스트링 객체로 표현한 참조값을 s2에게 저장해서 사용을 해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트링 클래스와 스트링 버퍼 클래스를 통해서 문자열을 표현하고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바 프로그램 안에서 문자열을 표현할 수 있는 데에는 두 가지 클래스가 사용되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한 번 선언되어진 다음에 수정되어질 필요가 없으면 그냥 스트링 객체로 쓰면 돼요. 하지만 문자열들을 좀 조합하거나 수정할 일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스트링 버퍼 객체로 만들어서 처리를 한 다음에 모든 수정이 끝난 이후에 스트링 버퍼 객체를 toString 메서드를 통해 스트링 객체로 변환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스트링 객체와 스트링 버퍼 객체의 변환들이 일어나지만 내부적으로는 훨씬 더 빠르게 동작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했습니다.